첫 번째 이야기.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9층 건물의 6층에 입주해 있다. 우리 사무실 건물이 위치한 블럭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물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래서 서로 10m부터 20m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있다. 가까운 곳은 심지어 5m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사무실 흡연구역은 뒷문 비상구 계단인데 평소엔 거길 이용하는데 야근이나 잔업을 할 때에는 가까운 사무실 복도 맨 끝창을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야근으로 인해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던 나는 10시쯤 되어 복도 맨 끝창으로 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바로 앞 건물 컴퓨터 학원 내에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불도 다 꺼져 있고 학원생들도 없는 시간인데 난 누구인가 하고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도 학원 건물 창에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인 채로. 난 순간 움찔하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하고 떨어진 담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던 것 마냥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몸은 창을 향하진 못하고 오른쪽 어깨를 창에 기댄 채 담배를 피웠다. 그런데 힐끔힐끔 곁눈질로 그 학원을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 여자가 보이질 않았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을 내뱉었다.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속으로 궁시렁거리며 말이다. 그날 나는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그 여자 모습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새하얀 얼굴에 투피스인지 원피스인진 몰라도 위에는 밝은색, 아래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가위라도 눌릴 것 같은 기분에 깊은 잠을 못 잘 정도였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입사 동기인 2살 많은 형에게 어제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형이 깜짝 놀라며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도 그랬냐? 나도 전에 너하고 똑같은 일 겪었는데. 야, 나는 그때 더 했어. 창밖 보면서 담배 피는데 그 학원 창에 좁은 폭으로 까만 커튼 같은 게 쳐 있는 거야.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난 그냥 커튼인지 알았지. 아 씨바. 욕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네. 검은색 커튼 같은 게 좁게 늘어져 있어서 이상한 거야. 그래서 유심히 쳐다보는데 갑자기 커튼이 확 돌더라고. 네, 돌아요? 근데 사람 등이었어. 커튼이 아니라 사람 머리카락이었는 거야. 머리 엄청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등을 돌려가지고 날 쳐다보는 거야. 와, 나 진짜 그때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뭐하는 여자일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학원하고 관계 있는 여자겠지 뭐. 아니 근데 야밤에 애들 컴퓨터 학원에 남아서 뭐하는 걸까요? 불도 다 꺼두고 창가에 서서는. 그러게 말야. 난 너무 찝찝했다. 물론 난 귀신은 믿지 않지만 너무 찝찝했다. 그 뒤로 웬만하면 나는 야근 시간에도 복도창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또 그 여자를 만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야근으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다.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 한 대가 컴퓨터 학원 건물 앞에 있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는데 누군가 화재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실제로 화재가 난 건 아니고 컴퓨터 학원에서 퇴근할 때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연막식 퇴치제를 살포하고 문을 닫고 퇴근해버려서 다른 층 입주자들이 학원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로 오인하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나는 구급차 옆에서 여자 학원 원장에게 소방대원이 훈계하는 것을 엿듣고 있었다. 아니, 원장님. 연막탄 터뜨리면서 건물주나 다른 입주자에게 말도 안 해줬습니까? 아이, 죄송해요.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몰랐네요. 그냥 문만 잘 닫아놓으면 될 줄 알았어요. 옛날에 이 건물에 불이 나서 여자가 죽었어요. 그 뒤로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지 아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소방대원에게 물었다. 여자가 죽어요. 한 2년 넘었죠. 이 학원이 들어서기 전에 무슨 미술학원인가 했는데 불이 나서 보조교사 한 명이 질식사했어요. 난 소름 돋는 몸을 억누르고 옆에 있던 원장에게 말을 건넸다. 저 원장님 학원 말인데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수업이 있나요? 아니요, 왜요? 밤에 보면 불 꺼진 학원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럴 리가요? 우리는 강화유리문에다가 방화벽 철문에다가 모두 시건장치를 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리고 도둑 맞은 물건도 없었고요. 컴퓨터 학원이라 열감지 센서부터 완벽하게 보완해두는 거려. 아닌데, 진짜로 누가 있었는데 저만 본 것도 아닌데요. 진짜 왜 그러세요? 무슨 귀신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그 학원 건물이 자꾸 눈에 거슬렸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상한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 뒤로 나는 얼마 동안 야근이 있어도 복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무서운 건 둘째치고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며칠이 지나자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이 다시 그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냥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입사 동기인 그 형도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예전에 그 여자가 귀신이었다, 아니었다로 그 형과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그 형과 함께 야근을 하게 되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업무를 거의 끝낼 때쯤 복도 창가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물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불을 붙여 길게 한 몸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어 연기를 내뿜는데 앞 건물에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연기가 목에 걸려 계속 콜록거렸다. 미친 듯이 기침을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학원 건물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가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계속 응시하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 안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가는 숨소리로 형에게 외쳤다. 형, 그 여자야, 창밖을 봐. 사무실 내에서는 정면은 아니지만 창에서 45도 각도로 왼쪽을 보면 그 학원 창문이 보였다. 형, 보여?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잘 봐. 지금 계속 날 쳐다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잠깐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형이 이곳으로 온다는 말에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여자를 곁눈질로 살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이상했다. 보통 사람이 움직이면 머리카락이 흔들려야 하는데 그 여자가 움직일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 그냥 등이 까만 것이었다. 분명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형이 복도 창가로 달려나왔다. 야, 어딨냐? 갔어. 장난친 것 아니야? 진짜라니까? 아스, 봐. 어떤 년인지 몰라도 아주 우릴 심장마비로 죽일 건가 보다. 형,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그 여자 머리카락 말야. 이상해. 너 등이 까맣다고 하려고 그러지. 나 순간 형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실 나도 처음 그 여자가 등 돌릴 때 긴 머리카락이랑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형. 그 여자 머리카락이 아냐. 지금 내가 본 것도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등이 까만 거라니까. 아스, 봐. 이건 완전히 공포 특집이네. 전에 죽었다던 미술학원 선생 귀신인가 보다. 그 뒤로 우리 사무실 반은 장난식으로 받아들이며 옆 건물에 귀신이 산다고 소문이 났다. 이 사실을 그 학원 원장도 알았는지 우리만 지나가면 엄청나게 째려보고 경멸의 눈치를 보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사실이었고 나와 형은 어쩌면 저 원장이 뭔가 감추고 있을 것이다라는 별 상상을 다 해가며 그 기이한 현상을 풀이하기 위해 애썼다. 그 후로 얼마 동안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나타나지 않았다기보단 그 여자와 만나지 않기 위해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르게 되었다. 때마침 옆집 형님이 놀러왔는데 그분 직업이 소방관이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화재 진압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야, 현장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은 시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냐? 그냥 옷차림이나 몸 상태를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걸 까맣게 탄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구별하냐? 전에 지하 노래방 화재 현장 갔는데 무슨 물건이 탄 줄 알고 만졌는데 뭐가 미끈거리면서 벗겨지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어. 헉, 끔찍하네요. 그럼 현장만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보통 계속 출구를 찾으려고 버둥거리다가 출구나 복도에 큰 대자로 누워서 죽거든. 근데 여자는 숨을 곳을 찾다가 비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죽어. 보통 책상 밑 같은 데서 여자 시체가 발견되거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형님의 말이 다시 젖어가는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여자는 웅크리고 죽기 때문에 앞은 멀쩡한데 등만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아. 두 번째 이야기. 난 어릴 때부터 별의별 것을 다 보고 살아왔어. 5살 때 부모님이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셔서 언니랑 오빠랑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 할아버지 댁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원래 의사셨어. 근데 옛날부터 영감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 그런 것 때문에 의사 일이 힘드셔서 40 되기도 전에 의사를 그만두실 정도였어.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집안 자체가 전부 그런 편이래. 우리 집안이 좀 간이 큰 편이라 신경 안 쓰고 살긴 하지만 어릴 때라 그런지 할아버지와의 일화들이 지금껏 살아오는 내내 불쑥불쑥 기억이 나곤 해. 옛날에 성황당이었던 버려진 사당 옆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묘한 눈길로 보시는 거야. 너무 알 수 없는 눈빛이길래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버려진 사당을 보시며 인사하고 가거라 라고 하시는 거야. 어린 마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서 꾸벅 인사를 했지.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할아버지가 절이나 여행 갈 때 날 많이 데리고 가주셨어. 솔직히 7살 이전 기억은 충격적인 일이나 인상 깊었던 일들 빼곤 거의 기억이 안 나잖아. 근데 5살 때 유일하게 명확히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 중복날 할아버지랑 손을 잡고 절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마을 저수지를 지나는데 내 또래 애들이 억새풀이 막 자라는 데서 술래잡기 하고 노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애들 노는 것을 보는데 할아버지가 멈춰서더니 너 뭐 보는 거니? 하고 묻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애들이 놀고 있어서 하고 손가락질 했더니 할아버지가 또 묘한 눈길로 날 보시는 거야. 언니랑 오빤 초등학생이었고 어린 내가 그 시골 구석에서 뭐하고 놀겠어. 그래서 부러운 듯이 애들 노는 것을 한참 보는데 할아버지가 가자면서 막 손을 끌었어. 그러다가 남자애 하나가 날 딱 쳐다보는 거야. 흠칫 놀라서 그냥 있는데 남자애가 날 쓱 응시하고는 다시 애들한테로 뛰어갔어. 그런 뒤 집 가는 내내 할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날 밤에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어. 웃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저수지에서 봤던 그 애들이 내 몸 위에 서 있는 거야.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여자애들, 남자애들이고 전부 웃으면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같이 다들 눈이 없더라. 넌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우리랑 놀래? 뭐하고 놀래? 너랑 놀면 좋을 것 같아. 네 목을 조르면 재밌을 거야. 네가 죽으면 더 재밌겠지. 라며 다들 재밌는 놀이라도 하듯 이야기하며 쳐다봤어. 어릴 때 겪은 거라 그런지 지금도 가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악몽을 꿔. 할아버지는 그것들이 초동이라고 하시면서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라고 하셨어. 물에 빠졌기 때문에 눈이 없었던 걸까? 할아버지는 그 다음날 바로 그 애들은 순수해서 더 무서운 존재고 끈질긴 거야 라고 하시며 내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리셨어. 아무튼 머리를 자르고 나서 할아버지가 초하룻 날 밤이면 깨끗한 물에 창포로 머리 감긴다거나 머리맡에 나무 토막이나 물을 담은 접시를 두는 일이 많아졌어. 손이나 발에 염주나 옥을 채우기도 하셨고 말야. 내가 무언가를 보는구나 하고 제대로 깨닫고 구별할 무렵은 초등학생 4학년이었어. 할아버지가 네가 보는 그것들은 다 따지고 보면 네 친구의 할머니고 네 부모님 친구분, 어머니 다 그런 분들이라며 널 해칠 일이 없다고. 네가 그것들을 볼 수 있으니 반갑다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주셔서 사실 지금도 공포에 떨고 그렇진 않아.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에 힘든 적은 없었어. 가위 눌릴 때 내 허벅지를 쥐어뜯는 여자나 목을 조르면서 배시시 웃고 있는 모르는 아저씨도 그렇다고 치는 편이지.
그런데도 그런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것이 있다면 혼자 집에 있을 때 가끔씩 보이는 손과 발, 그리고 머리카락이었어. 막 전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열린 문틈이나 서랍, 창문, 복도 끝 모퉁이, 그 사이사이로 손과 발, 머리카락이 보였어. 세수를 하는데 세면대 밑에 발이나 머리카락이 보인 적은 많았고, 잘 때 뒤척이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내 베개 옆에 놓여진 손이나 발, 머리카락이 보이면 차라리 내가 꿈꾸나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냥 부엌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열려진 장지문 사이로 턱하니 놓여진 손이나, 물 마시려고 식탁 옆 냉장고 쪽으로 가는데 식탁 의자 아래 놓여진 발은 정말이지 무서웠어. 차라리 아예 몸 전체가 다 보여지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소름이 돋다 못해 어깨가 으슬거릴 정도였어. 할아버지는 그게 그들이 못다 가져간 흔적이라면서 소금물 한 동이를 집 중앙에 걸어두시더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뒤로도 아주 가끔씩이긴 했지만 보이긴 했어. 이게 도대체 무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데다 들은 적도 없어. 내가 20년이 넘도록 정보를 얻고 듣고 읽고 하면서 습득한 것들 중에 이런 건 정말이지 없었어.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무시하라고만 할 뿐.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본 것 같아. 그걸 만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컴퓨터 하려고 앉는 순간 책상 밑에 발을 보고 말았지 말야. 지금 다시 내려다보면 없어져 있을 거야. 어디론가로 가서 의사 아래든 장롱 아래든 또 다시 다른 누군가의 눈에 띄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틈이라는 것은 열림과 닫힘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들어. 문지방도 비슷한 개념인 거야. 문이나 창문, 서랍은 아예 확 열어져 쳐두든지 아니면 꽉 닫아. 그 사이로 보이는 머리카락에 놀라질 않길 바래.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알던 그 친구는 나이트에 살다시피 하고 얼굴도 반반하고 기럭지도 길어서 소위 말하는 꽃미남 같은 그런 친구야. 그래서 나이트 갈 때마다 여자친구도 자주 바꾸는 그런 친구였지. 친하게 지내기엔 하자가 있는 친구랄까? 하지만 동성 친구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2살 연상인 여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두어 달 사귀더니 그새 질려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어. 근데 그 여자는 너무 많이 사랑했던 탓인지 죽자 살자 그 친구에게 매달렸고, 친구는 그 모습에 더 정이 떨어졌는지 매몰차게 길 한복판에 두고 와버렸대. 본론은 지금부터야. 그 친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혼자 살았어.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면 창피한 습관이긴 한데 겁이 많아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문이란 문은 다 잠궈놨었어.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오자마자 문부터 잠그더니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대. 근데 내 경우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도 문은 안 잠그는데 얘는 문을 꼭 잠그고 샤워를 했대. 근데 도중에 문이 끼 하고 살짝 열리더란 거야. 그래서 씻다가 문을 제대로 안 잠궜나 싶어서 다시 문을 잠궜대. 근데 한참 씻다가 또 끼 하고 열리는 거야. 친구는 갑자기 소름이 돋으며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문틈 사이로 뭐가 있냐고 쳐다봤대. 그리고 기절했다는 거야. 뭐였냐면 헤어진 그 여자가 문틈 사이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물론 여기서 끝났다며. 아, 그 여자 스토커였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말이야. 기절하고 대낮이 되어서야 화장실에서 깨어난 친구는 얼른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대. 그리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 쿵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더래.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경찰입니다. 잠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라며 사복 경찰 2명이 있더래. 딱히 잘못한 건 없으니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경찰들이 자기한테 어젯밤에 뭐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묻더란 거야.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집에 왔다고 말했더니 새벽 2시쯤엔 뭘 했냐는 거야. 그래서 그때쯤엔 샤워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더니 경찰이 XXX씨 아시죠? 연인관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경에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하더란 거야. 맞아. 그럼 어제 그 시간에 봤던 그 여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